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여론조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여론조사에서 제3지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정당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리서치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면접조사로 한 걸 보면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3%, 지지정당 없음 이게 21.1%, 정의당이 3.4, 기타정당 4.9, 모름 무응답 1.7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지정당 없음하고 기타정당을 합치면 뭐 25, 26 뭐 이렇게 됩니다. 리얼미터 이건 ARS 조사죠. 여기 보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의 선택지로 들어가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1%, 정의당 3.1%, 기타 1.9%. 근데 여기에 지지정당 없다 이게 9.5%, 무당층이다 이게 11.5%입니다. 합치면 21%입니다. 자, 한국갤럽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거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이 33% 동률, 정의당이 4%, 기타 1인데 여기에서 보면 무당층이 29%입니다. 무당층이. 자, 지금 제3지대 정당 이런 걸 표방하고 깃발을 든 대표적인 정당이 두 개가 있죠.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이라는 거 있고요. 여기는 그 8월 28일에 전당대회를 했으니까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 다음에 9월 19일 날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 출신이죠. 새로운 선택이라는 걸 창당을 했습니다. 뭐 여기는 뭐 며칠 안 됐긴 하지만, 원래 뭐 신당, 대개 신당으로 조사를 하면 꽤 지지율이 나옵니다. 근데 신당이 출범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지지율이 다시 조정기를 거치게 되는 이유. 이게 뭐냐면 면접으로 조사를 하든 ARS로 하든 대략 현재 21% 내지 29% 정도가 무당층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이제 제3지대 정당들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양극단, 뭐 흔히 얘기하는, 제가 싫어하는 표현이죠. 보수와 진보. 이 양극단으로 확 끌어당기니까 중간지대, 이게 워낙 극단으로 치다 보니까 중간지대가 넓어진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중간지대가 단단해진 것도 틀림없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3지대가 확고해졌는데 문제는 이 제3지대의 정당들이 그 제3지대 표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의 희망이든 새로운 선택이든 다 1% 정도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1% 정도로 어느 여론조사에 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등장 안 한 걸로 봐서는 1%가 각각 1%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기타 정당 이런 데에 묶이는 거죠. 뭐 이런 정당 저런 정당, 우리가 모르는 정당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다 뭐 0.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묶여 있는 새로운 선택과 한국의 희망도 마찬가지다. 제3지대의 상징, 잘 아시다시피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죠. 제3지대 정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거기에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1당과 제2당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3지대 정당이 부상할 수밖에 없었던 제3인물이 그런 그 정치적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그걸 롤모델로 삼아서 국회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입니다. 근데 결국 국민의힘과 합당을 선언했죠.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 제3지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 인물난으로 보입니다. 인물이 안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물난이 먼저냐 아니면 정당난이 먼저냐. 예를 들어서 인물이 좋으면 정당이 거기에 따라갈 수도 있고 정당이 좋으면 인물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정당과 인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만 좋으면 인물은 자연스럽게 몰려. 민주당이 뭐 좋아서 인물이 뭐였습니까?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제3지대 가능성, 이거는 뭐 만약에 인물이 좋든가 정당이 좋든가 뭐 둘 중에 하나만 갖췄으면 자연스럽게 몰리게 돼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몰리지 않느냐? 지금 쭉 얘기했듯이 바로 인물란지,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거물이 없다.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이나 아니면 금태섭 전 의원 정도 가지고서는 일반 국민이 저기 저 정당이 뭐가 되겠는데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과거에 우리가 그냥 흔히 기억으로 떠올리는 장면 중에 제3지대에서 성공한 정당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1992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통일국민당이 있었고요. 1996년 JP 김종필 전 총재의 자유민주연합이 있었고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 적어도 교섭단체 이상을 얻은 총선에서. 자, 만약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7년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무성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꽤 많았죠.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실패했죠. 이때는 총선이 2016년에 있었거든요. 2017년에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 입당을 하지 않고 외곽으로 떠돌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만약에 뭐 정치에서 만약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바른정당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2017년 대선에서 충분히 문재인 당시 후보와 겨룰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결단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인물은 충분히 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다가 바른정당이라는 상당수의 현역 의원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어떤 인물의 장점, 이걸로 충분히 정당의 열세를 걷고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새누리당의 홍준표 후보, 그 다음에 반기문,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죠. 합종 연행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를 뽑아놨다 할지라도 후보 단일화가 반기문 전 총장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후보를 당시에 눌렀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정이지만. 이렇듯이 인물이 중요하다. 이런 성공한 제3지대와 그 다음에 2017년 성공할 뻔했던 제3지대, 이 공통적인 특징은 전국적인 명망가가 있다. 내지는 안철수처럼 IT 전문가, 신화적 인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새로운 선택이나 한국의 희망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그 기반은 마련돼 있다. 일반 국민들은 지지할 생각이 있는데 제3지대에, 그러나 지금 제3지대에 떠올라 있는 그 정당이나 그 인물들을 보고서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이런 거죠. 어찌 보면 정당을 만들기 전부터 유명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반기문 전 총장이나 뭐 이건 정당을 안 만들었지만 안철수 대표나 정주영 뭐 이런 사람들,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 저런 사람 정도면 국가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 라고 판단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거의 정치적 역량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3지대를 만들었을 때 관심을 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근데 금태섭 신당이나 양향자 신당에는 그게 없다. 양향자, 금태섭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거죠.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타깃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타깃.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략하고자 하는 게 제3지대다? 제3지대는요, 제3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듯이 바로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당대로 어떤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하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기반이 있습니다. 제3지대 지역적 기반이 없습니다. 1992년에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이 성공하게 된 일종의 지역적 기반, 그건 바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의 이북 출신이죠. 통천이니까. 강원도에서 상당한 표가 나왔고요. 중부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거고. 근데 지금 금태섭 신당이나 양양자 신당은 타깃이 불분명합니다. 정의당만 해도 뭐 대략 한 4%, 뭐 3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적어도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그 정치 세력을 뚜렷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금태섭, 양양자 이 두 정당은 타깃이 어디냐 도대체. 누구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냐. 제3지대에도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나는 정치에 무관심해 이런 데도 있고, 아니야 1당 2당 이건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제일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요구를, 정치적 요구를 흡수해서 모으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물도 중요하지만 또 타깃도 분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당은 남성만 겨냥한다. 무조건 남성 위주의 정책. 아마 그러면 적어도 1% 넘을 겁니다. 물론 확장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여성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청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정당 거기에 명망가가 들어간다면 청년 정당 가능하죠. 청년들 표만 다 모아도 아마 뭐 한 3, 4% 정도는 돼서 뭐 비례대표나 이걸로 몇 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금태섭 신당이나 아니면 양양자 신당은 이런 동력이 없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 정당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냐?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당들의 가능성 있습니다. 있는데 불행하게도 본인들의 역량으로 그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 제1당과 제2당의 파편들, 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일 가능성 높은 건 바로 비명계입니다. 민주당의 비명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이제 힘을 받아서 내년 총선은 이재명 체제로 치를 것이다. 제가 그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 비명계 학살한다. 학살 공천한다. 만약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일찌감치 밀리는 그 비명계 의원들 중에 고물급들이 있죠. 뭐 이상민 의원 있다든가 뭐 서른 의원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서른 의원은 이낙연계죠. 이낙연계 전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계 전체는 지금 좌불안석일 겁니다. 제가 엊그제 좌불안석 비명계의 선택 뭐 이걸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재명 체제에서 그냥 구걸하다시피 공천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공천을 줄 것이냐? 아니면 끝내 괴롭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공천을 배제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공천을 줄 것처럼 하다가 뭐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그거에 따라서 거기서 낙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낙수한 사람들,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무소속보다는 아마 그래도 이런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은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은 오히려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건 뭐 양양자 의원 본인이 광주광역시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뭐 제3지대 깃발 이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금태섭 신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능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뭐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금태섭 신당을 지금 뭐 후원격으로 하고 있죠. 근데 앞장선다. 그러면 일단 명망관을 하나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올라타느냐는 건데, 그 가능성은 첫 번째가 민주당 비명계.
근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다른 그 출마를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가면서 대응해 나가면 그것도 쉽지 않다. 반면에 뭐 국민의힘의 비윤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윤계가 자기네들끼리 정당을 만들기에는 좀 뭐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금태섭 신당과 또 힘을 합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자체 동력으로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낙수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런 모든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명망가 누군가가 이 정당에 하고 합당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였을 때 성공할 수 있죠. 상당한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묶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무당층을. 그러나 현재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